그 잉크 같은 데나 이런 유성 매직이나 이런 매직 제품에도 그렇고요. 이런 형태의 모든 형태의 염료 부분, 염료, 미술, 물감, 뭐 자동차 도색, 항공기 도색, 배 도색, 이런 모든 것들 또는 도금 제품, 도금할 때 용할 때 유리 소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만들어서 일종의 코팅제를 만들어서 같이 첨가를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판덱스 만들 때도 이런 코팅제를 섞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탄소 섬유 만들 때도 이 코팅제를 섞어서 유리 소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는 코팅제, 카본 소주,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이렇게 첨가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섬유를 아크릴 계열이 아니라 그 합성 섬유 나일론 그 계통으로 해서 탄소 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실 같은 것도 이렇게 실이나 천을 염색할 때도 이런 염색 제제에도 이것을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코팅제를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드 스테인 같은 데도 코팅제, 유리소경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기타의 나무 첨가에다가 도료 제품으로, 도료식으로 받는 것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MDF라든지 곰팡이 많이 쓰죠.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그 곰팡이 액상제제를 넣어서 MDF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합판도 그렇고요. 석고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고보드 사이에 단열재 또는 흡음재를 넣어서 벽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판넬, 그 다음에 그 모든 판넬 부분, 이런 판넬 부분에다가 판넬 부분 단열재, 단열 벽지 같은 그런 그 얇은 단열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흡음재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벽체로 판넬 들어가고 벽체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 판넬하고 단열재 또는 판넬하고 단열재 이렇게 몇 겹으로 해가지고 벽체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화장실에, 욕실에 위에 단열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판넬하고 단열재가 들어간 판넬을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컨테이너 같은 데도 단열재, 컨테이너 같은 데도 안에 단열재를 넣어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판넬 부분인데, 벽체도 그렇지만 지붕 위에 쓰는 판넬인데, 판넬의 종류는 이제 다양해서 이렇게 위에서 물이 흘러내올 때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해가 기역자로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서 물이 이 안으로 침투 못하게 하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의 판넬을 벽체에다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벽돌을 만드실 때, 벽돌의 안에 이렇게 벽돌처럼 비가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도 그렇게 합니다. 시멘트를 이렇게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딱 바른다고 하더라도 그 틈 사이로 물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진에도 약하고 조금만 충격 있으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벽돌집은. 그래서 서로 미끄러운 면에다가 그냥 그대로 미끄러운 면에다가 시멘트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시멘트를 넣어서 하면은, 그렇죠, 지진에도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게 물도 그쪽으로 안 씁니다. 이런 벽돌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저도 연구 끝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홈을 넣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홈을 팔지는 이제 깊이 같은 거, 넓이 같은 것은 회사에서 정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로 홈을 파서 빗물이 이쪽으로 들어도 한 겹 막히고 이쪽 한 겹 막힙니다. 이쪽으로 하더라도 한 겹 막히고 한 겹 막혀 해서 두
2겹이나 3겹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빗물이 새지 않습니다. 빗물이 새지 않는 벽돌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 어떤 천정제로서 판넬을 갖다가 위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판넬을 할 때 기존의 어떤 아이스박스처럼 그 스티로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판넬 단열 백지 같은 거, 판넬 단열 백지 그다음에 해가지고 가벼운 소재로 해가 몇 겹으로 해서 이게 위에 이게 천정 부분을 이렇게 해서 뭐랄까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빗물이 새지 않게 해서 이렇게 지붕을 약간 금속 지붕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양철판 같이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스티로폼을 넣지 않고 단열재, 판넬 단열재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빗물 천정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잖아요. 함석판이라 그러게 뭐라 그러나 이걸 이런 금속판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잖아요. 지붕에다가 그거를 이제 이걸로 대신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판넬 단열재, 아이스박스 할 때 쓰는 스티로폼을 넣지 않고 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죽공, 공 같은 거, 그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을 할 때, 접착제를 쓰시잖아요. 접합을 할 때, 내부에 그 미세 구조로 해서 홈을 갖다가, 나노 구조로도 가능합니다. 홈을 파가지고 접착, 너무 깊이 파면 떨어지고요. 살짝만 회사에서 정하신 대로 해가지고 접착제를 붙이면 굉장히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가죽 피혁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가방 같은 것도 이렇게 접합해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방 만들 때 또는 신발 접합할 때도 모든 형태의 접합, 가죽 접합이라는 접합 기술에 있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미세하고 홈을 파가지고 미세하게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대. 접합, 모든 형태의 접합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옷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접합 기술을 사용하셔서 접착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산업상에 하도 접착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령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고무 제품, 모든 형태의 고무 제품을 만들 때 고무 제품의 겉외피는 딱딱한 재질로 만들고 안에는 탄성이 있는 고무를 탄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무를 여러 겹으로 안 구조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고무 제품을 만드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플라스틱과 고무를 결합을 해가지고 겉에 맨 외피는 플라스틱으로 안과 밖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고무로 채워지는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의 탄성을 높여주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고무 제품인데 안에 겉에 외피는 똑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 안에는 우레탄도 마찬가지. 안에는 여러 겹으로 이렇게 또는 두께가 틀린 또는 두께가 같은 고무 재질로 안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용수철처럼 탄성을 높인 고무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겉에는 이제 고무로 하나의 제품처럼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겹의 고무층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서로 두께가 틀린 것 또는 두께 같은 것 이런 종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 시키지 말아주세요.